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이 책은 2024년 2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갈매나무, 저자는 페터 베르, 옮기니는 장혜경님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첫 책으로 출간 즉시 독일 슈퍼겔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에요. 저자는 남들보다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엔지니어로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능력을 입증해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스스로와의 싸움을 계속하며 불면으로 지새운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텅 빈 눈동자를 보고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세상에 이래야만 하는 인생은 없다. 나를 외면하여 인생이 외로웠던 모든 어른들에게 전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번아웃으로 무너진 저자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저자처럼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여정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귀한 동행이 되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바쁜 일상에 지쳐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스스로 놓치고 있던 마음에 대해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차근차근 안내해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진짜 나를 찾는 아름다운 여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문득 돌아보니 오래 길을 잃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생각, 감정, 과거의 각인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는 아름다운 여정. 이래야만 하는 인생은 없다. 나를 모르게 타인의 생각대로 살아온 나날들.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을 그만둔 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생각이 나일 수는 없다. 내 감정인데 왜 이리 어려울까? 잘하고 싶고 약해 보이고 싶지 않고 짐이 될까 두려워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해왔다. 어느새 완전히 자신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이라는 말은 온갖 감정을 경험한다는 뜻. 도망치지 않고 억압하지 말고 감정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정하면 자유롭다. 돌이켜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는 온갖 것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성격, 역할, 재산, 외모, 신분, 직업, 역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타인의 생각대로 살아왔다. 나는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삶의 파도에 몸을 내맡길 때 진정한 나를 만나는 순간이 온다. 깊이 없는 삶과 이별하기 위하여. 세상이 나를 창조하게 두지 말 것. 많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마음의 행복을 오직 외부의 요인에서 찾는다.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날이 화창하고 세상 만사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면 행복하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평화가 깨지면 불행하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바깥에서 사력을 다한다. 더 열심히 일하고 파트너에게 정성을 기울이거나 아예 새 짝을 찾는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더 건강해지려 노력한다. 한마디로 삶을 최적화하려 애쓴다. 이 모두가 다시 행복해지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다. 수피 스승 나스루틴. 이런 식의 인생 접근법을 지켜보노라면 13세기 지금의 터키 땅에 살았던 수피 스승 나스루틴의 재미난 이야기가 절로 떠오른다. 나스루틴은 기발하고 재미난 방법으로 깨우침을 주는 스승이었다. 어느 날 해가 진 후에 나스루딘의 제자들이 수업을 들으러 스승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스승을 발견했다. 스승이 가로등 켜진 돌투성이 길가에 털썩 주저앉아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제자 하나가 놀란 마음에 걱정스레 물었다. 스승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 우리 집 열쇠를 잃어버렸단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네. 나스루딘이 대답했다. 저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달려들어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모두가 열쇠를 찾겠다고 가로등 및 돌투성이 길을 반시간이나 헤집었다. 결국 제자 하나가 지쳐 물었다. 스승님, 정말 여기서 잃어버리신 게 맞습니까? 나스루딘이 대답했다. 아니, 열쇠는 저기 뒤편 껌껌한 구석에서 잃어버렸지. 저기 뒤편이요? 아니, 그런데 왜 여기 가로등 아래에서 찾고 계십니까? 제자가 당황해서 물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나스루딘이 대답했다. 화나니까 찾기 쉬울 거 아니냐. 2500년 전 붓다도 말씀하셨다.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면 반드시 고통을 얻는다고 말이다. 수피 스승 나스루틴 역시 제자들에게 편하다고 해서 바깥에서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을 밝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려 했다. 물론 외부 활동은 인생의 큰 부분이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이라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내려오지 못한다. 롤러코스터가 잘 돌아가면 행복하지만 잘 돌아가지 못하면 불행하다. 그런데 삶이란 어쩔 수 없이 무상하기에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 삶을 의식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창조하지 못하면 삶은 무의식 중에 밖에서 안으로 일어난다. 붓다와 나스루딘, 예수를 비롯한 인류 역사의 스승 모두가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권했다. 붓다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다. 깨달음을 얻은 모든 이가 같은 방향을 안을 가리킨다. 당신은 깨달음이나 종교, 영성 같은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굳이 그런 것들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좋다. 인간의 두뇌만 들여다보아도 정서적 반응이 상황 그 자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두뇌의 신경세포 연결에 달렸다. 의학과 신경학,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이 이런 사실을 명백히 제시하고 이 책에서도 감정을 다룰 3부에서 두뇌의 작동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일단 시선을 180도로 돌리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호기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멈추기로 하자. 이 책은 내면으로 떠날 모험의 여행길에 당신을 초대한다. 그러기 위해 굳이 저 바깥을 다 버리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안을 쳐다보면 바깥도 긍정적으로 변한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기술. 요즘 들어 명상과 마음 챙김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특히 마음 챙김은 정말이지 붐이다. 내가 보기엔 동양의 스승들이 가르친 지혜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명상과 마음 챙김의 효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학, 신경학, 심리학의 수많은 연구 결과가 명상의 효과를 입증한다. 명상은 집중력을 높이고 생각을 안정시키며 몸의 긴장을 해소해준다. 또 다방면으로 건강과 수면을 촉진하고 활력을 선사한다. 신체 통증은 물론이고 마음의 고통에도 잘 대처하게 도와주며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기타 심리 불균형을 개선한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미국 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상이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명상과 마음 챙김이 과연 무엇일까? 이 개념을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명상에는 수많은 형태가 존재한다. 나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의는 초보자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될 테니 일단 명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거의 모든 형태의 명상의 근본은 한 가지 대상에 관심을 모아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 대상은 만트라일 수도, 양초일 수도 있으며 나중에 더 경험할 테지만 자신의 호흡일 수도 있다. 하나의 대상에 머무르며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의 반경이 절로 조금씩 넓어지고 그로 인해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차리게 된다. 마음 챙김은 행동으로 옮긴 명상이라고 보면 된다. 명상 방석에 앉아서 우리는 정신을 훈련하고 의식을 넓힌다. 마음 챙김은 이 의식성을 일상으로 데려온다. 그래서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별 없이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마음 챙김이란 내가 어디에 있건 매 순간에 온 관심을 쏟는 것이다.
화넥화넥 의식적으로 붓질을 하는 화관은 마음을 챙긴다. 정성을 다해 책상을 짜고 손가락의 느낌으로 대패지를 점검하는 목수는 마음을 챙긴다. 손님에게 침 튀기며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줄거리를 소개하는 서점 판매원, 상대의 라켓을 초집중하여 노려보는 테니스 선수, 완성된 부품을 집어들어 정성껏 자기 공정에 끼우는 노동자 모두가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이 순간에 존재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보다 의식적으로 순간을 경험한다. 보다 의식적으로 경험한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나는 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며 웃어 넘겼을 것이다. 보다 의식적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세상이 세상이지. 더 의식적으로 인식할 세상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나는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다. 당신에겐 아직도 발견할 것이 무한히 많다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비극적이게도 마음 챙김의 정반대 상태만을 경험한다. 우리는 일상을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 온갖 문제와 할 일에 정신이 팔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깊이 없는 삶을 산다. 진실로 살지 못한다. 알람으로 시작하여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스크롤로 막을 내리기까지 온종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천 가지 일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대느라 도무지 자신에게 머무르지 못한다. 이 문제를 다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서구 사회 성인은 하루 최고 95%까지 무의식적 상태에서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래오래, 가능하다면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수면 연장보다 더 의식적이고 깨어있는 심오한 삶을 추구한다면 어떨까? 무의식적 상태를 하루 95%가 아니라 10%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예전보다 무려 18배나 더 오래 깨어있는 현재의 삶을 살 것이다. 순간을 향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경험도 더욱 풍성해질 테고 말이다. 그러면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시간이 활기로 가득 찬다. 완전한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삶의 질이 향상됨과 더불어 우리는 깨어날 것이다.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각성할 수 있다. 깨어남이란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상태이다. 종교처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탐구하는 비판 정신은 오히려 장점이 된다. 언젠가 내 명상 스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평생 무의식 상태로 사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살고 싶다. 무의식으로 가득한 일생을 깨인 정신으로 경험하는 단 하루와 흔쾌히 바꾸겠다는 말씀이었다. 명상으로 경험하는 지혜는 그 정도로 심오하다. 지금껏 잊은 적 없는 이 말씀이 아마 당신에게도 명상의 세상으로 손짓하는 아름다운 초대장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다. 나는 이 책에서 우리 정신이 미래나 과거에 붙들려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뇌가 쉬지 않고 불러들이는 과거나 미래의 이미지와 생각에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 말고
다른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금 말고 다른 곳에 있던 적이 없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제로 과거나 미래에 있던 적이 없다는 말이다. 내일이면 또 하루가 시작될 테고 다음 주면 다시 출근하는 게 확실하다고 해도 그건 관념에 불과하다. 그 관념이 실제 경험이 되거나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신이 가진 것, 가졌던 것, 앞으로 가질 것은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세상 만물을 알아차리는 것뿐 더도 덜도 아니다. 이 책은 생동하는 현재의 순간과 다시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당신을 도울 것이다. 필요할 때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억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고요하도록 명상을 하면 자신의 감정을 다시금 자연스럽게 대하고 나아가 한 차원 더 높고 더 유쾌한 감정을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래 걸어야 한다. 흔히 명상에 대해 이런 오해를 많이 한다. 명상을 시작하면 곧바로 행복과 깨달음, 마음의 깊은 평화를 마주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지 않다. 명상을 시작하면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을 만날 것이다. 망상, 미래 걱정, 자신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상념. 훈련되지 않은 정신은 하루 내내, 특히 명상 초기에 수천 가지 생각과 마주친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고 세계를 살펴보는 데서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또 생각과 더불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즐거움을 찾느라 방향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3부에서는 감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명상 방석에 앉아있지 않고서도 매 순간 감정을 건강하게 마주할 방법을 돌아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 모를 질문을 탐구한다. 당신은 진정 누구인가? 당신의 진짜 본성은 무엇인가? 이 책을 읽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모든 명상 수행의 목표인 자기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때 초점은 인식에 맞춰져야 한다.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의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의 본성을 정리한 후 책과 함께 배우고 경험한 모든 내용을 일상으로 옮겨 루틴으로 만들 방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의식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명상을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보았다. 큰 기대를 걸다가 빨리 포기해버린다. 물론 기대가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열매는 몇 년에 걸친 수행 끝에 맺히지 한 번의 명상으로 바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큰 기대를 품었는데 막상 해보니 특별한 것이 없기에 많은 사람이 금방 실망하고 명상을 포기해버린다. 따라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명상이 당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벌써 2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다운될 때는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일상이 바쁘시겠지만 좋아하는 걸 찾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